초강력 태풍에도 멈추지 않는 항구가 있다고 들으면 믿으시겠어요? 부산의 자율 크레인이 태풍을 뚫고 화물을 춤추듯 옮겨놨다고 해요. 그 장면을 지켜본 이탈리아 해운 전문가 발렌티나는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외쳤던 우리가 교본이라는 말이 순식간에 무력해졌어요. 이 운명적 충돌은 결국 전 세계 해운 지도를 뒤집어 놓았어요. 과연 발렌티나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를 잘 안다고 늘 생각했어요. 제노바에서 태어나고 베네치아에서 배웠으며 지금은 밀라노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화물선이 지평선 위를 느릿느릿 기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교수님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가 해상무역에 교본을 썼고 다른 나라는 그저 필기를 할 뿐이다. 저는 파도가 밀려오면 뱃사람이 믿는 조수처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테크 포럼이 열린 밝은 4월 아침, 저는 남색 재킷 너머로 살짝 드러난 자신감을 숨기지도 않은 채 무대에 올랐어요. 대리석 기둥에 스포트라이트가 반짝였고 기업인들은 태블릿을 두드리며 제 기조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은 죽 먹기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지도 제작자의 슬라이드를 띄웠고 쉬운 박수 유도였죠. 그런데 예고 없이 강당에 불이 꺼졌어요. 머리 위에 비누방울처럼 번져오르던 푸른 홀로그램이 흔들리다 이내 안정됐어요. 실시간 뉴스 알림이었어요. 초강력 태풍의 진, 한국 강타부산항 완전 자율 모드 전환. 화면이 확대됐어요. 검은색의 매끈한 타워 크레인이 360도로 회전하며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레고 블록처럼 집어 올렸어요. 바람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기계들은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방수 의를 입은 인부도 무전기 잡음도 없었어요. 대신 레이저 그리드가 춤추고 셔틀이 네온빛 벙커로 화물을 날랐어요. 제 목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온화한 리구리아 해풍만 불어도 항만 교통이 마비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파도가 폭죽처럼 터져도 크레인이 끄떡없었어요. 기자가 말했어요. 부산은 카테고리 5급 태풍에도 100% 가동 중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누군가 속삭였어요. SF 영화 같아.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어요. 제가 빛날 무대였지만 이 순간은 달랐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재미있는 묘기네요. 지중해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항로는 수세기의 역사가 얽혀 있어요. 태풍은 가끔 오는 드라마지만 지중해는 매일 열리는 오페라거든요. 사람들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복콘이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가죽 서류 가방을 툭 내려놨어요. 책상 위에는 해운 실적표와 비용 곡선 출력물이 피곤한 도미노처럼 기울어 있었어요. 하지만 방을 밝히는 건 노트북뿐이었어요. 저는 부산 영상을 또 재생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볼 때마다 새 디테일이 자존심을 찔렀어요. 부두 아래 광섬유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명령을 보내고 AI 기상 모델이 돌풍을 예측해 크레인 각도를 먼저 돌리고 방수 폭발 도어가 달린 로봇 벙커까지. 제노바는 아직도 모래주머니를 쌌는데요.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어쩌다 우리가 놓쳤지? 생각이 파고들었어요. K테크 과대평가라며 웃어넘기던 점심 토론, 입증 안 됐다고 퇴짜놓은 논문, 한국은 유럽 설계를 따라하고 잡기만 붙인다고 말하던 패널 토론. 이제 그 잡기가 태풍을 앞질러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 밀라노 가로등은 노랗고 평온했지만 제 확신은 깜빡였어요. 빈 문서를 열고 제목을 달았어요. 부산의 이상현상 초기 질문. 1. 자율 크레인은 몇 대인가요? 2. 정전시 전력원은? 3. 인간보다 의사결정 지연은 얼마나 짧을까? 4. 제노바가 개조한다면 비용은? 목록이 고해처럼 길어졌어요. 자정이 넘어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우리의 르네상스 자부심이 구식 아닐까? 바닷물이 혀끝에 닿은 듯 짜고 낯설었어요. 화면 속 부산의 강철 거인들은 폭풍에 굴복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제 머릿속 지도보다 수평선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회색 월요일 아침 편지가 도착했어요. 학술지 더미 속에 끼어 있었고 진홍색 밀랍봉인이 달려 있었어요. 금색 잉크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를로 조심히 봉인을 잘랐어요. 형식적 안내문이라 생각했는데 부드러운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발렌티나 로시 교수님, 비평가 자격으로 부산항을 방문해주세요. 모든 알고리즘을 점검하고 발견하는 모든 결함을 공개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전액 지원합니다. 환대라기보다 도전장 같았어요. 코웃음을 치고 편지를 한쪽에 놨는데 점심 전 모레티 학장이 들어왔어요. 은빛 머리가 빛났어요. 멋진 소식이군. 학장이 말했어요. 보코니가 세계 무대의 헤드라인을 보세요. 이탈리아 전문가 아시아 기술 검증. 꼭 가셔야 합니다. 바빠요. 제가 말했어요. 중간고사 채점도 있고 베네치아 심포지엄도. 홍보예요, 발렌티나. 그는 편지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컨설팅 피를 생각해봐요. 컨설팅 피는 언제나 자존심보다 목소리가 크죠. 금요일엔 이미 서울행 티켓이 이메일에 떠 있었어요. 비행기 창가 27A 좌석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썼어요. 부산은 확장 불가한 이유. 항목을 나열했어요. 1. 기상 변수 태풍은 지중해 난류와 다름. 2. 역사적 부두 구조 제노바 좁은 선창은 대형 로봇 불가. 3. 노조 문화 장기 고용 노조가 자동화를 거부. 키보드를 세차게 두드렸는데 난기류가 흔들었어요. 커피가 트랙패드에 넘쳤어요. 창밖엔 뇌운이 돌탑처럼 쌓였어요. 두께 유리창 너머로도 바람이 들리는 듯했어요. 제 머릿속엔 부산 크레인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정말 데이터가 폭풍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이 난기류보다 더 거칠게 흔들었어요. 문서를 닫고 눈을 감았어요. 나무 갤리온이 한국 국기를 단 강철거인과 싸우는 꿈을 꾸었어요. 14시간 뒤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인천공항은 새벽빛 아래 유리 날개를 펼친 만타가오리 같았어요. 종소리가 울려 승객을 안내했어요. 그리고 경이로움이 시작됐어요. 도착홀에 들어서자 바닥 위로 홀로그램 물고기가 헤엄쳤어요. 제 옆에 디지털 화살표가 떠 있었어요.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벽 화면들은 실시간으로 시간 예측을 갱신했어요. 605, 604의 바른 카운트다운 같았어요. 수화물 벨트에 도착하니 정확히 6분이었고 화면이 0이 되자마자 제 네이비색 캐리어가 나왔어요. 이탈리아 공항은 잘 나와야 40분 걸리는데요. 우연이겠지 중얼거리며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때 벨트 옆에 붙은 청동 명패가 보였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최적화 시범 프로젝트. 대구 꿈 로봇 동아리 중학생. 2023 대한민국 창의 혁신 박람회. 중학생. 후드를 입은 12살짜리 아이들이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를 이겼다고요? 웃음이 났어요. 절반은 감탄, 절반은 믿기지 않음. ROSSI VALENTINA라고 적힌 팻말을 든 기사님이 있었어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영어 발음이 정확했고 미소는 7월 밀라노보다 따뜻했어요. 방금 다림질한 듯 깨끗한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도시는 네온, 유리, 멀리산 그림자가 이어진 퀼트 같았어요. 디지털 광고판엔 실시간 버스 도착, 공기질 수치, 다음 지하철역에서 펴진 우산 개수가 뜨고 있었어요. 모두 실시간, 모두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윙윙거렸어요.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부산은 확장 불가 문서가 텅 빈 채 떠 있었어요. 방금까지 당당했던 목록이 한순간에 얇아 보였어요. 마치 판지 방패로 금속 파도를 막으려는 느낌이었어요. 창을 최소화했어요. 창밖 한강은 은색으로 빛났어요. 기사가 물었어요. 처음 서울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깜짝 놀랄 일이 많으실 거예요.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지금까지의 논란마다 제가 몇 년간 쌓아온 확신의 벽에서 벽돌 하나씩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수화물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부산 관제탑엔 무엇이 기다릴까? 침을 삼켰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반반이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 발렌티나. 약점을 찾아야 해. 하지만 속삭이듯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약점은 내 안에 있는 거 아닐까? 부산행 KTX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와 디젤 냄새가 저를 깨웠어요. 갈매기가 노점상처럼 시끄럽게 울었어요. 선로 너머로 LED 파도가 푸른빛, 네온 아쿠아빛으로 숨쉬듯 맥동하는 유리탑이 우뚝했어요.
건물 등줄기에 KOCAN 인터그레이터드 너브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셔틀이 우리를 태웠고 운전자가 대시보드 센서에 눈을 깜빡이자마자 게이트가 열렸어요. 로비에서는 잉어 모양 드론이 커피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현무암 바닥은 잉크를 얼린 듯 반짝였어요. 로시 교수님?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한유진 박사가 있었어요. 크고 선한 미소 CYBERMOM 후디에 실험복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허리케인을 다시 볼 준비 되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태풍이죠. 무심코 정정했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이름이 뭐든 저흰 과학에 대비하는 걸 좋아해요. 엘리베이터 벽이 부산항 지도로 변했어요. 한 박사가 화면을 탭하자 크레인이 체스 말처럼 움직였어요. 110시간 전으로 되감는 중이라며 설명했어요. 실제 바람이 오기 전 항만이 어떻게 연습했는지 보세요. 47층 관제실 문이 열렸어요. 홀로그램 책상이 경기장처럼 빙 둘러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회전 의자에 앉아 공중에서 데이터 리본을 당기고 있었어요. 천장 링스크린에 태풍 해진 영상이 반복됐어요. 저는 행운의 요소를 기대했어요. 바람이 꺾였다든가 예비 발전기가 우연히 버텼다든가. 대신 본 것은 층층이 쌓인 예측 선제 알고리즘이었어요. 시스템은 태풍 5일 전에 손상 시나리오 200만 개를 돌렸고 고가 화물을 강화 벙커로 옮겼으며 작은 피더십은 미리 출항시켰고 야간 근무자에게는 침수 도로를 피하라고 택시 바우처를 보냈어요. 폭풍은 변수 아니에요? 한 박사가 말했어요. 교과서 문제죠. 저흰 예습했어요. 삼켰어요. 제노바는 아직도 뇌우가 오면 트럭 기사에게 일일이 전화해요. 여긴 태풍이 숙제로 보이네요. 코드 만져봐도 될까요?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녀가 눈썹을 올리더니 손짓했어요. 벽이 커튼처럼 걷히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코드가 에메랄드 앰버 빛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댓글이었어요. 전문 용어 대신 평범한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줄 428 운전사 위험지수 4이면 우회 사람이 먼저예요. 줄 762 돌풍 안전 하중 예측 시 크레인 일시 정지 안정수치 3회 연속 후 재가동. 줄 910 지연 고객에게 사과 쿠폰 전송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건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닌 사회적 계약이었어요.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훈련 경보기였대요. 그런데 심장이 쿵했어요. 불이 어두워졌다가 5초 후 차분한 파란빛으로 바뀌었어요. 테스트 통과였죠.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코드, 주석, 드릴, 올 발레처럼 짜였어요. 세계관이 기울었어요. 화물이 너무 빨리 쏠린 배처럼. 한 박사가 제 얼굴을 살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석이 행운을 설명하진 않더군요. 그녀가 한쪽 벽에 청동 명패를 가리켰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KOCAN 프로젝트 2034. 클라이맥스가 파도처럼 덮쳤어요. 저는 복코니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밝고 열정적이지만 사후 대응 논문을 쓰고 있을 테죠. 우리는 물이 쏟아진 뒤 걸레질을 가르치는데 이곳 엔지니어들은 컵을 옮기네요. 잠시 자존심과 부러움이 씨름했어요. 자존심이 졌어요. 손을 뻗어 빛나는 코드를 살짝 만졌어요. 제노바 레이아웃으로 심을 돌려도 될까요? 한 박사가 활짝 웃었어요. 이미 큐에 올렸어요. 물어볼 줄 알았죠. 웃음이 나왔어요. 짧고 떨리는 소리. 약점을 찾으러 왔는데 그들은 성문을 열어 도면을 주고 있었어요. 점검해야 할 성은 내 마음이었나 봐요. 신경센터 카페에서 그린티 라테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모든 벽 화면이 빨간 배너로 바뀌었어요. 제노바 전력소 화재 크레인 정지 공급망 마비. 심장이 덜컥했어요. 제노바는 제 첫 바다 풍경, 부모님의 직장, 제 자부심이거든요. 지금은 TV 속 장난감처럼 정전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탈리아 앵커들이 로시 교수 해법은? 이라 소리쳤어요. 전화를 미루고 관제실로 달렸어요. 한유진 박사가 돌아봤어요. 방 필요해? 엔진이 필요해요. 숨이 차서 말했어요. 제노바가 다운됐어요. 화물 흐름을 다른 항만으로 우회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10분 주세요. 10분? 지중해는 분당 300만 유로를 잃어요. 그래도 한 박사는 허풍을 몰라요.
그녀가 손목 태블릿을 휙 치니 메인 홀로가 깨끗해졌다가 이탈리아 북서 해안 위성 영상으로 채워졌어요. 검은 연기가 부두 근처 변전소에서 피어올랐어요. 선박 데이터 입력, 그녀가 말했어요. 기술자들이 발렌시아, 피레우스, 마르세유 아이콘을 끌어다 놓았어요. 보존 화물은 빨간색, 의약품은 파란색, 일반 화물은 노란색. 저는 설명자로 전환했어요. 이탈리아 시민보호청에 라이브 회의를 열었어요. 시장, 해군, 물류 책임자, 농업부 장관까지 화면에 나왔어요. 얼굴이 폭풍이었죠. 딸기 첫 화물이 5시간 후면 상해요. 우회 계획 수립 중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뒤에서 한국 코더들이 피아노 치듯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는 시나리오 배치 1427 68% 72%. 시간이 늘어졌어요. 저는 발렌시아 적화 가능 용량 테스트 중입니다. 피레우스에 건화물 배치합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 부산 AI가 스케줄링합니다. 같은 말을 했어요. 8분 42초쯤 한 박사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계획 확정. 지중해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났어요. 우회선이 초록으로 변했고 모니터 한쪽엔 절감 비용이 내려갔어요. 1억 8천만 유로가 구해졌어요.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항로를 공유했어요. 발렌시아가 냉동 화물 절반, 피레우스가 건화물을 막고 부산 AI가 겹침을 막아요. 정적. 그러다 제노바 항만청장이 거수 경례를 했어요. 진행. 첫 우회 선박이 발렌시아에 안전히 정박하자 관제실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제 갈비뼈가 딱 소리를 냈어요. 이탈리아 앵커들은 공포에서 찬사로 바뀌었어요. 로봇 공학 마법사 유럽 무역 구출. 제노바 시장은 감사 연설을 했어요. 플라크를 들어 보이며 로시 교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부산에 있었고 한 박사는 커피를 마시며 좋은 팀워크였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제노바를 구한 게 아니라 한국의 성견지명이었어요. 저는 그저 번역가였고 코드가 말하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LED 파도가 전신 건물의 전기 블루에서 옥색으로 변했어요. 폭풍이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이탈리아어와 한국어가 섞였어요. 전 세계 항만의 이 프레임워크를 공개합시다. 이미 오픈소스 라이선스 초안 쓰고 있어요. 한 박사가 웃었어요. 최근까지는 이탈리아 명예를 지키려 싸웠는데 지금은 한국의 두뇌를 세계에 나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해가 부산 스카이라인 뒤로 막 넘어갈 때 한 박사가 네온 간판이 빛나는 골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진짜 저녁 먹어요. 주황색 비닐 천막 포장마차였어요. 플라스틱 덮개가 바닷바람을 막고 노란 전구가 모든 걸 늦어른 꿀빛으로 물들였어요. 안에 들어가니 삼겹살, 마늘,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났어요. 라디오에서 케이팝이 흘러나왔고 형광조끼를 입은 인부들이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우리는 삼겹살과 메밀냉면 2그릇을 시켰어요. 잠시 말없이 고기 굽는 소리만 들었어요. 한 박사가 타이밍을 딱 맞춰 고기를 뒤집었어요. 제가 웃었어요. 랩 실험처럼 뒤집으시네요. 한 박사가 그릴을 탁 쳤어요. 한국에선 고기를 태우지 않으려고 초 단위로 뒤집어요. 항만이든 프로세서든 삼겹살이든 똑같아요. 예측해서 딱 맞추기. 그 문장이 따끈한 국물처럼 스며들었어요. 저는 소주를 따랐어요. 한 박사님, 저는 수년간 이탈리아 유산을 지켰는데 여기선 기계 코드에 인간 철학을 심더군요. 비결이 뭔가요? 그녀가 묻더군요.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 왜를 몇 번 물어야 할까요? 5번.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오늘은 뭐든 5번 왜를 물어요. 그녀가 손가락을 세웠어요. 첫째, 제노바가 왜 실패했나요? 변전소 화재. 둘째, 백업 그리드가 왜 없었나요? 예산 삭감. 셋째, 예산은 왜 삭감됐나요? 우선순위 경쟁. 넷째, 왜 그런 우선순위였나요? 정치 주기. 다섯째, 왜 정치 주기는 장기 안전을 무시하죠? 인간 위험에 돈을 묶어두지 않아서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석에 사람 우선을 적은 거예요. 가슴이 뻐근했어요. 르네상스 학자들은 하늘과 땅을 질문했는데 우린 배를 모는 기계를 묻지 않았네요. 저는 소주를 따랐어요. 그럼 계속 물어봅시다. KPI가 왜 속도만 보나요? 피로를 왜 무시하나요?
예측은 왜 인간을 숫자로 취급하나요? 한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름 묻은 냅킨에 프리딕티브 리스판서빌러티 에커나믹스라 적었어요. 세 단어 하나의 선언이죠. 새벽빛이 비닐 천막에 스며들었어요. 옆 테이블 인부가 종이컵 커피 2잔을 건넸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 냅킨에는 별표와 화살표가 가득했고 한가운데에 사람 이익 속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 박사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 내일부터 안 돼요? 내일부터 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약속해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유산은 더 이상 변호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종이컵을 부딪혔어요. 도시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지만 작은 포장마차 안 두 사람은 예측보다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다시 지중해 테크포럼 무대 뒤였어요. 리모컨을 꼭 쥔 손에 땀이 났어요. 지난해에는 이탈리아가 바다를 이끈다고 확신했는데 오늘은 호기심 반, 기대 반 전기가 흐르듯 했어요. 기자들은 제가 한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라고 속삭였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대리석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울렸어요. 왼쪽 화면에는 태풍 속 부산항, 오른쪽에는 정전된 제노바를 띄웠어요. 두 항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을 운명으로 연습했고 다른 하나는 맑은 하늘을 기도했어요. 어느 쪽이 번영했을까요? 홀에 웅성임이 돌았어요. 실시간 설문을 띄웠어요. 예상치 못한 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녹색 막대가 급락했어요. 이어 홀로그램으로 제노바 옛 조선소와 부산 스마트 부두를 연결한 렌더링을 보여줬어요. 이탈리아 한국해양연구소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반씩 닻을 내렸죠. 공동기금, 학기별 학생 교류, 양국어 알고리즘, 공개 안전훈련, KPI의 도덕 각주를 다는 서약을 설명했어요. 그때 야유가 들렸어요. 국영재학자 몇 명이 배신자라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뒷줄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이탈리아 부두 노동자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저분이 우리 일자리를 살렸어요. 그라치에 부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미래에 충성해요. 더 이상의 야유는 박수에 묻혔어요. 그날 오후 두오모가 보이는 옥상 테라스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썼어요. 미래의 나에게. 사랑하는 발렌티나, 자부심이 대성당을 세웠지만 겸손이 무너지지 않게 지켰어요. 당신은 이탈리아의 유산을 금처럼 지켰지만 폭풍 앞에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유산은 보물이 아니에요. 한국의 비밀은 규모나 기술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최악이 오면 을 묻고 고요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용기. 오만이 질문을 약점이라 속삭일 때 질문을 하나 더 하세요. 전통이 늘 이렇게 해왔어라 말할 때 다시라고 답하세요. 진짜 르네상스는 끝나지 않아요. 다시 시작될 뿐 더 현명하게 더 따뜻하게. 600명의 학생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하늘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었어요. 어딘가의 부산타워 LED도 파란 바다빛으로 깨어나고 있겠죠. 두 도시 한 리듬. 내일도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 부를 거예요. 괜찮아요. 제 주머니엔 선원이 있고 바다 건너 친구가 있고 갈비뼈 뒤에 새겨진 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파도는 멈추지 않고 저는 이제 듣는 법을 배웠어요. 위기 대응에 미리 대비하는 한국 문화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